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젊지만 세월은 무심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쉽지 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식은 부담을 내려놓고 싶어 하고 부모는 마지막까지 집과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회복지사였지만 정작 제 노후가 되니 똑같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혼자 지내시기엔 이 집이 너무 커요.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 충당하면 돼요. 남는 돈은 잠시 우리 아이들 학비에 보탤 수도 있고요. 말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젊은 날의 땀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나의 역사를 한순간에 낯선 곳에 내맡기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거기 가면 너희는 얼마나 자주 찾아올 거니? 매주? 아니면 명절에만? 자식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바빠도 노력할게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뵐게요.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옆집 귀목분 할머니의 말처럼 처음엔 다들 자주 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저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은 당하지 마. 80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자식 셋을 키우고 집까지 다 물려주셨지만 결국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니 명절에나 겨우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전화조차 잘 걸려오지 않는다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 사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장만하라고 전세금을 빼주신 분, 연금을 털어 자식 수술비에 보태신 분, 손주 유학비에 노후자금을 다 쓰고 결국 요양원으로 오신 분. 저는 수없이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자식들과 동거하며 마음 졸이는 삶. 그 어떤 선택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3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이 고작 20만 원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노후의 길은 세 가지뿐이라고 말이죠. 요양원, 간병인, 혹은 자식들과의 동거. 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쌓아 만든 굴레일 뿐 진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무릎 수술을 받고 움직임이 불편해진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물음 속에서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드는 요양원 비용이 단지 20만 원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공동체적 삶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사는 작은 공동생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 힘을 모으고
외로운 밤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곁을 지켜주는 삶. 요양원처럼 낯설지 않고 간병인처럼 비용이 버겁지 않으며 자식 곁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 제가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집도 자식의 효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품위는 내 손으로, 내 선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진짜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 발견한 이 길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깨달음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게 된 해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그 비용이면 방 한 칸과 식사, 기본적인 생활 편의가 제공되는 공동주거형 노인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원처럼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도 없었고 간병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고 누군가 몸이 불편하면 서로 부축해주는 곳. 혈연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동지처럼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누구에게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저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만이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쁘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부모는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는 공동체 속에서의 노후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눈빛 하나, 한숨 하나에도 쉽게 공감이 흘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연대가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무게를 자식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도 자식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지, 그 선택이 바로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자식 곁에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과연 모두에게 행복일까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무게를 알기에 끝내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눈치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20만 원짜리 작은 공동체 생활. 그것은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며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늙어간다는 것이 결코 초라하거나 비참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음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또 다른 가족을 만나는 길이었으며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이웃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스스로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너희 인생은 너희 길대로 힘껏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는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나 자신의 과제입니다. 자식에게도 돈에게도 제도에게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진 않습니까? 나는 늙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과연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제도도 거대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용기,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엄마, 요양원 어떠세요? 라는 말에 서럽게 울던 과거의 제가 아니라 걱정 말아라. 엄마는 내 삶을 내가 지킬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은 단단해진 노년의 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제 이야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그래, 나도 준비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을 것입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의 첫걸음을 떼어보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젊을 때는 길게만 보이지만 노년에 다다르면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집, 돈, 자식, 그 무엇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만은 끝까지 나를 지탱해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존엄이고 자유이며 늙어감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의 길로 바꾸어줍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도 아닌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이여, 부디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당신 자신이 노후 앞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이 작은 깨달음이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이 순간 용기 내어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부모님께 혹은 곧 노후를 맞이할 지인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녁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 자체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해주시고 계속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는 두려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노후는 또 다른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 자유를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늙어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돈도 자식도 언젠가는 멀어지지만 따뜻한 시선, 함께 나누는 웃음은 끝까지 우리 곁에 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노후는 고독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존엄과 자유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